저는 웬만하면 이번 그 학교 수업이 프로그래머들 중심일 줄 알았는데 아트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고 그 아트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이대로 얘기를 했다가는 잠만 잘 것 같아서 이제 뭐 몇 가지 아트 디자이너를 먼저 알아둬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좀 용어를 좀 통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옛날에 게임을 만들 때 대부분 3ds max로 만들었고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이제 마야 쓰는 회사도 많이 늘었고 블렌더도 많이 쓰기 시작했고 하지만 아직도 지금도 한 60% 정도의 회사는 3ds max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용어 명칭이 맥스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맥스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에디터블 메시 또는 에디터블 폴리라고 부르죠. 특히 이제 에디터블 메시보다는 에디터블 폴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폴리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고 웬만하면 지오메트리라고 불러요. 지오메트리 또는 메시, 그냥 메시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근데 메시라는 용어보다도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메시는 원 오브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중에는 이제 옛날에는 메시 말고도 뭐 트라이앵글 펜이니 뭐 트라이앵글 링이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트라이앵글 스트립이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트라이앵글 스트립이나 트라이앵글 펜이나 이런 건 뭐냐면은 이제 메시는 삼각형 데이터가 0, 1, 2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거는 1, 2,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0, 1, 2라는 트라이앵글과 1, 2, 3이라는 트라이앵글이 두 개가 있으면 0, 1, 2, 1, 2, 3 이런 식으로 6개의 인덱스가 들어가는 게 이제 메시고 그 트라이앵글 스트립이나 트라이앵글 펜은 어떠냐면 0, 1, 2니까는 0, 1, 2 그 다음에 1, 2, 3이니까 1, 2에다가 3만 추가됐네. 그래서 0, 1, 2, 3 하면은 0, 1, 2와 1, 2, 3 요 두 개의 트라이앵글을 의미하는 게 이제 트라이앵글 스트립이라는 건데 요즘엔 안 써요. 요즘엔 안 써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는 지오메트리라는 거에는 메시라는 게 있고 트라이앵글 스트립도 있고 트라이앵글 펜도 있고 뭐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현재 쓰는 건 대부분 메시죠. 대부분 메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 물론 지금은 지오메트리의 99.99%는 메시지만 어쨌든 지오메트리는 지오메트리고 그리고 왜냐면 또 아직도 쓰는 데들이 있거든. 뭐 후디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들은 이걸 지오메트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하면은 또는 해외 어떤 뭐 이런 강연 같은 데서 지오메트리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그거를 폴리곤이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야에서는 이게 지오메트리야.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요거는 뭐예요? 요건 로컬 좌표죠. 그래서 월드 좌표가 있고 로컬 좌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일단은 좌표 축이 좀 달라요. 좌표 축이. 요런 거를 보통 뭐라고 해요? 왼손 좌표기라고 하죠. 근데 유니티에서는 말이죠. 유니티에서는 어때요? 자, 잘 보시면 X가 이쪽 왼쪽으로 가고 있죠. 이거 오른손 좌표겠죠. 그래서 이런 맥스나 마야 같은 걸 우리는 DCC라고 해요. DCC라고 하는데 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DCC 3ds 맥스 마야 게임 엔진
언리얼 유니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헷갈리니까 뺍시다. 자, 각각의 지금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쓰는 블렌더는 마야랑 똑같으니까 제끼고, 각각의 좌표계를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얘는 왼손 오른쪽은 틀릴 수 있어요. 왼손 좌표계, 왼손 좌표계. 헷갈리네, 나도. 뭐가 헷갈리냐면 유니티 스페이스 코드. 왼손, 반대네요, 반대. 아, 반대네. 얘네가 오른손이에요. 언리얼은 왼손 좌표계. 흔히들 이제 언리얼이랑 유니티랑 좌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언리얼든 유니티든 둘 다 왼손 좌표계예요. 그러나 맥스는 기준축이 Z업이에요. 마야는 기준축이 Y업이에요. 언리얼은 기준축이 Z업이에요. 유니티는 기준축이 Y업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4개가 같은 게 한눈도 없어. 다 달라. 짜증나죠? 네, 짜증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페이스, 좌표기라는 건 스페이스인데, 스페이스는 Y업이든 Z업이든 달라지는 건 아니야. 왜냐면 왼손, 오른손 이렇게 갖다 대보면 같아. 하지만은 기본이 되는 카메라가 맥스랑 언리얼은 Z가 위를 향하고 마야랑 유니티는 Y가 위를 향해요. 근데 우리가 더 보기에 직관적인 거는 사실 Y업이냐 Z업이냐가 중요하고, 특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돼요. 좀 통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엔진에 들어갈 때 Y축이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이쪽 X 플러스 쪽에서 뭔가를 했으면은 이쪽 들어가는 순간 X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언율도 마찬가지예요. 언율도 맥스에서 뭐 X축에서 뭘 했으면은 엔진에 들어가면 X축이 뒤바뀌게 돼요. 자, 일단 좌표계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초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이거는 그냥 모든 툴에 대한 블렌더가 됐든 맥스가 됐든 공통사항이에요. X축은 빨간색, Z축은 파란색, Y축은 녹색. 이거는 그냥 기초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돌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의 로컬 좌표계는 지금 이렇게 됐죠? 하지만은 얘의 월드 좌표는 어때요? 월드 좌표는 이렇게 원래 거죠. 자, 보시면 로컬 좌표, 월드 좌표. 자, 그래서 모든 물체는 다 로컬 좌표랑 월드 좌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 물체의 피벗의 좌표계인 거죠. 이 물체의 피벗의 좌표계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아, 사람들이. 자,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이 오브젝트에만 좌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점 하나하나한테 좌표계가 있어. 요거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기 시작해. 생긴 거야? 네, 생겼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이 정도로 합시다.
자, 근데 봅시다. 왜 안 생겼어? 아하, 그렇군요. 깜빡했습니다. 자, 요것도 좋은 얘기가 되겠네. 자, 얘는 얘는 보니까 내가 분명히 둘 다 켜줬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얘도 텐을 켰는데 얘는 근데 녹색 선밖에 안 보이죠? 근데 얘는 봐봐요. 얘는 이거 뭐 맥스에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어딘지 모르겠어.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모든 툴에. 자, 얘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얘는 잘 보니까는 녹색 선, 파란 선, 빨간 선. 얘는 녹색 선만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점 하나하나에 좌표계가 있는 거예요. 좌표계가 있어갖고 요 녹색이 Y축이고 요 파란 게 Z축이고 요 빨간 게 X축인 거예요. 이 점 하나하나마다 그런 좌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좌표가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은 어때요? 헷갈리잖아. 로컬 좌표랑. 그래서 얘는 X나 Y나 Z라고 안 불러. 그래서 이 점에서 이런 경우는 요거예요. 얼룩 X인가나? 이 녹색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노말 벡터라고 불러요. 버텍스의 노말 벡터인 거야. 그리고 이 파란 선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버텍스의 탄젠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어, 이제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탄젠트 무슨 맥스 포럼 뭐 맥젠가 뭐 그런 네이버 카페에서 탄젠트도 모르냐고 했더니 탄젠트가 삼각함수래. 아, 아니 그거는 수학자들한테 산수하는 사람들 얘기고 3D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면 탄젠트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기울기 탄젠트는 기울기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럼 기울기냐면 이 표면에 보시면 어때요? 이 표면에서 이 표면에 기울기를 저 탄젠트 값이 대부분 나타나주게 돼. 정확하게는 탄젠트하고 바이노멀 두 개가 나타나주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탄젠트라고 하면은 아트 디자이너한테는 저 탄젠트가 더 중요한 거라고. 맥스에는 없다고? 아니면 맥스에도 똑같이 탄젠트라고 불러. 어디서 탄젠트라고 부르냐면 맥스에도 이런 그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있어요. 어디냐?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만들면은 이 버텍스를 잡으면 여기 요 기울기가 나와. 그 기울기가 탄젠트야. 이것도 마찬가지 점에는 탄젠트가 있는 거예요. 그 탄젠트가 기울기 역할을 하니까 탄젠트가 우리 부르는 거고 실제로 그게 탄젠트냐? 아니지. Z축이라니까. 그러니까 X, Y, Z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Y라는 이름 대신에 노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Z라는 이름 대신에 탄젠트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X는 어디냐? X는 늘 필요가 없어. 왜? Y에다가 노멀에다가 탄젠트를 크로스하면은 그러니까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 딱 크로스하면 이 벡터 자동으로 나와. 왜냐하면 그 두 벡터 어떤 크로스된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즉석해서 계산할 수 있는 약간 무거운 계산이에요. 크로스가 가벼운 계산은 아니지. 하지만 어쨌든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걸 저장하는 것보다는 그 계산해서 쓰는 게 낫기 때문에 안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는 노말 맵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탄젠트 스페이스 노말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말하는 탄젠트가 이 탄젠트야. 자, 그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아까 내가 탄젠트 뭐라고 했어요? 기울기라고 했잖아. 즉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물체의 표면 좌표계, 표면 좌표계. 아까 우리 로컬 스페이스 오브젝트 좌표계라고 해요. 그걸
이 물체의 피벗의 좌표계인 거지. 하지만은 이 물체의 정점들의 탄젠트 값의 연속성, 그 값을 우리는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졸라게 어려운 말을 쓰냐 이거지. 그냥 로컬 좌표계 쓰면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주에 살고 있죠. 우리한테 우주의 좌표계는 모르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형태도 파악을 못했는데. 하지만 시작해봐. 우주 말고 우리 지구는 알잖아. 지구는, 응? 우리 지구는 다 알잖아. 지구는. 근데 지구 좌표계를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근데 왜 지구 좌표계를 안 써? 자, 뭐 또 원은 아니지만 원이라고 칩시다. 지구 좌표계 여기 어딘가에 아까 했던 이런 좌표가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요 지구 표면에. 예? 요거보다 훨씬 작은 점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좌표 중심이 지구 중심에서 뭐 어느 쪽이 뭐 x축이고 어느 쪽이 y축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알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응? 여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자,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에 있어요.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건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 응? 아니, 안 그래? 하늘이잖아. 에, 에, 귀찮게 다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하늘, 요거, 노말, 요거밖에 몰라.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뭐 친구랑 만나려면 어떻게 해? 우리 좌표를 알려줘야 될 거냐? 무슨 재주로 알려주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요 표면에서 공통적인 뭔가 남들과 이런 요런 데 있는 사람들과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요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지구 좌표계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지구 표면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 야, 우리 어디에 있든 간에 북쪽을 퉁치자. 그래서 어때요? 북쪽이라는 걸 잡았죠. 북쪽이라는 거. 그래서 얘가 볼 때 북쪽, 여기가 북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볼 때 북쪽은 어디예요? 이쪽이죠. 얘한테 북쪽은 어디예요? 이쪽이죠. 얘한테 북쪽은 어디예요? 이쪽. 아이고, 잘못 그렸네. 이쪽이죠. 예. 얘한테 북쪽은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얘와 얘를 알았으니까 뭐 이걸 이렇게 지구를 돌린다 치면은 X축도 나오겠죠. 근데 저 북쪽이라는 게 어때? 전부 다 다르잖아 지금 실제로는 오브젝트 스페이스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건 사실은 뭐야? 지구본으로 치면은 지도 같은 거야. 세계지도. 세계지도 같은 거라고. 오브젝트 스페이스는 알 수가 없다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 지구처럼 안 큰데 왜 모르냐? 변하거든 계속. 사람이 움직이잖아. 사람이 움직이면 이게 방향이 막 바뀌어. 그러니까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변할 값이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탄젠트라는 거는 야 그냥 어떤 값이야 어떤 값인데 지금 어떤 값이에요? 어떻게 결정했어 우리가 지금 이 파란색을 북쪽을 향했잖아. 북쪽 어떻게 얘를 펼쳤을 때 북쪽인 거. 그래서 요 탄젠트는 어떻게 이게 아까 내가 봤죠. 얘는 탄젠트가 안 생겨. 얘는 탄젠트가 생기네? 이유가 뭐예요? 얘는 UV가 없어. 왜? 내가 아까 지웠거든. 자, 봅시다. 그럼 다시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파란색 있죠? UV를 싹 잡았어요. 지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그래서 이 탄젠트라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나냐? UV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어. 아, 상관 있어. 엄청 중요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봅시다. 너는 잠시 죽어라. 자, 자, 얘의 버텍스 숫자는 지금 몇 개예요? 1633개예요. 이거를 밑에 엔진에 넣어 볼게요. 자, 버텍스 수가 몇 개가 됐어요? 2029개네. 이거 같은 거 아니, 다른 거, 이거 같은 거 맞아요? 같은 거 맞습니다. 혹시 의심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 생겼죠? 마찬가지죠? 2029개야.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UV에 의해서 탄젠트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 봐봐요. 자, 요 지점, 여기 어디야? 등에 여기네. 이 점은 하나인데, 보다시피 UV는 4개야. 왜? 이쪽에 속하는 UV, 이쪽에 속하는 UV, 이쪽에 속하는 UV, 이쪽에 속하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요 UV를 합쳐줄 수가 있겠죠. 요 UV도 합쳐줄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럼 다시 내보내봅시다. 2024개. 얘는 몇 개? 2019개. 줄었네. 왜 그래요? UV를 합쳤거든. 자,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마야나 이건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맥스 아니라고 하지 마요. 맥스랑 맥스나 마야나 이런 아까 말했던 그 오른손 좌표계를 쓰는 애랑 왼손 좌표계를 쓰는 게임 엔진이랑은 치명적인 차이가 있는데, 얘는 하나의 버텍스가 여러 개의 탄젠트를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UV를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노말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게임 엔진에서는 하나의 버텍스는 반드시 하나의 UV와 하나의 노말과 하나의 탄젠트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노말이 UV가 같아도 노말이 갈라지면은 걔는 다른 버텍스야. 노말이 같아도 UV가 갈라지면은 걔는 다른 버텍스야. UV 이꼬르 탄젠트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탄젠트 스플릿이라고 해요. UV가 잘라지는 순간 탄젠트 스플릿이 발생을 해요. 탄젠트 스플릿이 발생을 하면 그 오브젝트를, 그 FBX 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엔진으로 갖고 갈 때 버텍스도 같이 잘라지게 돼.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지. 있으니까 문제지. 자, 버텍스가 그러니까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타깃가 바뀐다고 했지 지금. 그래서 그 여러분이 노말 맵을 쓸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노말이 갈라질 때는 반드시 UV도 잘라줘야 돼. 노말이 왜 갈라져요? 그거는 여러분이 스무싱 그룹을, 맥스식으로 얘기하면 스무싱 그룹을 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제 더 이상은 이게 보기 안 좋으니까 히든을 합시다.
자, 지금은 어때요? 스무싱 그룹 1이에요. 스무싱 그룹 1. 자, 이게 좀 달라요. 예, 다른데 물론 맥스에도 기능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나도 이거 옛날에 맥스 사용자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턱 이쯤이 좋을까? 여기를 갈라줬죠. 예, 이렇게 합시다. 어때요? 노멀이 갈라져 버렸어요. 자, 다 볼까요? 다시. 노멀이 갈라진다고. 이렇게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버텍스가 잘라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노말맵을 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노말이 갈라지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탄제트도 갈라줘야 돼. 이렇게 해주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끝나면 좋게. 그리고 약간 사이를 벌려줘야 돼. 그러니까 좀 이것도 좀 합시다. 요렇게 요렇게 잘라만 주는 건 의미가 없어. 잘라만 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패딩 라인을 줘야 돼. 왜냐하면 텍스처 샘플링이라는 게 옆에 있는 픽셀을 갖고 오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하드 엣지를 만들어줄 때는 그게 이렇게 폴리곤을 분할시켜줘야 돼. UV 값. 그러면 폴리곤이 늘어나지 않아요? 아니지. 이미 노말이 잘라지는 순간 탄제트도 잘라지고 UV도 잘라졌기 때문에 어차피 늘어났거든. 어차피 늘어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립시다. 자, 그래서 오늘 좀 프로그래머들 당연히 프로그래머들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프로그래머 몰랐으면 정확하게 이 내용은 프로그래머들이 아트 디자이너한테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트 디자이너 알려줘야 되는데 모르더라고. 프로그래머도 모르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내용. 기초야, 기초. 이걸 모르면은 앞으로 대량 난감해. 이론적인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져.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UV를 펴야 되냐요? 예, 이게 잘라질 때는 문제가 발생하거든. 탄제트가 쉽게 말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이 수직 수평을 맞춰주는 거지. 그럼 나중에 계산이 어떻게든 계산이 될 것 같거든. 계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그건.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즘 유니티에는 이렇게 노멀 값을 색깔로 볼 수도 있어요. 색깔로 볼 수도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탄젠트도 있어요. X축은요. X축은 바이노멀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바이노멀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유니티에서는 바이탄젠트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유니티는 약간 좀 달라요. 유니티는 바이노멀 이꼬르 탄젠트, 탄젠트 이꼬르 바이탄젠트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라.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 탄젠트도 노말처럼 이렇게 연속성 있게 이음 끊어짐 없이 생기는 색이 스르륵 변하는 게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불가능하죠. 안타깝게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진짜 최대한 심이 안 생기게 펴본 거예요. 그 심이 안 생기게 펴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 이것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자, 재밌게 잘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복습도 하고 나중에 다음 수업 시간 때 모르는 건 질문도 하고 하세요.